그 특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김건희 특검이 그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이제 김건희의 오빠죠. 김진우 씨의 장모집을 뒤지다가 하다 보니까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나왔다는데. 이게 엄청 고가라면서요. 이우환 화백 보통 화가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그림이 어떻게 민간인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짝퉁이 많아요, 이것도. 짝퉁이만 이것도. 이게 막 점 찍어져 있고 선 그려져 있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직접 뭐 가서 많이 보기도 했는데 네. 짝퉁이 제일 많은 그러한 화가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던데 네. 이건 진품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또 진품 보증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품 보증서가 짝퉁일 수 있어요. 아 그것도 진짜 짝퉁이다. 진짜 도대체가 이것까지 짝퉁이면 내가 진짜 진짜가 인정한다 어딨냐. 진짜. 예. 어? 모조품은 생각하지도 마. 옛날에 우리 코끼리는 생각하지도 마. 맞아. 얘기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모조품 프레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없어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림 뇌물이 많아요. 그림 뇌물이 많은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렸어요. 제가 그렸는데 그거 뭐 가격 매길 수 있나요? 없지요. 안 되지. 근데 제가 엄청 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기업에서 자기 법인 자금으로서 제 그림을 한 2억에 사줘 버리는 거야. 그럼 제 그림은 2억 가치가 돼서 그 기업에 가는 맞아요. 거고 예. 저는 2억을 받는 거야. 이게 그림 뇌물인 거야. 옛날에 이런 방식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게 예, 맞습니다. 주요한 예. 정치인들 부인들이 그래요. 제가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화랑을 많이 하고 갤러리 하고 아 네. 그러네. 대표적으로 뭐 광역단체장 한 분 중에 네. 부인도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아니, 벌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사무총장일 때 국회에다가 오, 그러니까. 상징물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 사람이 사무총장 그만두니까 그 상징물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장성철 소장하고 저하고 붓글씨를 배워볼까, 수묵 담체를 배워볼까 이런 농담한 적이 있어요. 4억 막 이런 거요. 최초의 그 그림 판매 정신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대원군. 아,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난을 치잖아. 네. 난을 쳐가지고 그걸 팔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금 마련. 자금 마련했죠. 근데 이제 이 이우환 씨 화백, 이 화백의 그림이 이제 발견된 거 짝퉁이냐 아니냐 그 논란을 떠나가지고 이 그림이 던져진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 네. 알아요? 그렇게 잘 몰라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알면 안죠. 그러니까요라고 했잖아. 제가 사회자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보니까. 예화랑에서 만약 오. 이 그림이 거래가 됐고 거기서 이제 샀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예화랑이 상당히 이제 지뢰밭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만약에 아니 그렇다고 기사도 한다면, 많이 났어요. 네. 기사도 많이 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이 예화랑의 전임 회장, 현 회장 뭐 이런 분들이 했다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많은 것들이 거래가 됐고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이제 소문도 있고 그거를 직접 이제 지금 검찰에서 조사도 했었고요.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핵폭탄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성철 소장님이 저래서 제가 장성철 소장님을 좋아하는데 늘 위험해요. 특정해서 이름을 뭐하러 이야기해요? 아 이건 보도가 많이 나온 나왔어요. 거야. 보도가 아니, 많이 근데 응용을 하신 거니까.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갤러리 업계 취재를 하면서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저한테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일단은 보증서가 있다고 한다면은 보증서를 쓸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게 한국감정협회나 화랑협회로 압축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보증서를 작성한 날짜가 기입이 돼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보증기관을 찾아가면은 누가 이 그림을 중개했는지 사고 팔았는지가 개인이나 갤러리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 그걸 찾아가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간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고 뇌물의 입증이 그러면 쉬워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달 경로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갤러리 운영하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건 다만 이제 이런 그림들을 통상적으로 이제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보고 있는데 일단 이우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점으로 시리즈가 있는 거고 그게 이게 이우환이 개인적으로 저명해지기 시작한 때부터 기준으로 삼자면은 점 시리즈가 최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 거고 그다음에 점 시리즈, 선 시리즈, 바람 시리즈로 가는 건데 점 시리즈가 가장 비싸다.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 그림의 색깔이 중요하다. 점의 색깔이. 빨간색 점이면은 상당히 고가인 거고 대부분은 파란색 점이 많대요. 그런데 만약에
빨간색 점으로 색칠된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이우환 작품 중에서도 굉장히 상급의 작품이어서 굉장히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해주던데. 근데 우리 구계영 기자님처럼 네.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 그림이 진짜냐 가짜냐 프레임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게요. 네. 문화재를 제가 판매하고 전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칩시다. 그런 가정에 이 사실 문화재가 1,000원밖에 안 해. 1,000원밖에 안 해. 그런데 제가 구교영 기자에게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네. 5,000원을 받고 파는 거야. 그죠? 그럼 4,000원이 남잖아요. 그렇죠. 4,000원은 정치 자금으로서 저한테 세이브가 돼서 파킹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돈을 다른 사람이 정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음. 요거는 정치 자금 파킹이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아, 돈을 그래서 남겨 먹을 수 주목받는 있는 게 거다. 예화랑인 네. 거예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민간 가정집에서 이런 그 굉장히 고가의 작품이 나왔다는 거 수십억이라고. 자체가 뭐 이런 거는 네. 뭐 집에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한두 개씩? 집에 뭐 있어요? 우리 소장님은? 저는 저 대기업에서 연말 되면은 이런 이우환 씨 작품 같은 거를 준다고? 달력에다가 좀 비싼 달력 있잖아요. VIP 달리.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 이우환 씨 그림 많아요. 집에 한 12개 돼요. 그림 첩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입시 미술을 좀 했습니다. 아 진짜요? 저 연말에 미술한 좀- 남자세요? 좀 끌적끌적해서 네. 우리 장성철 소장님한테 저가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 근데 캐리커처 그려주세요. 아니 근데 이 그림이 이제 그 김진우의 장모 집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언론 보도 나온 진술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김진우라는 사람이 김건희의 오빠가 본인 집에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그 잠깐 맡겼다는 주장인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통상적으로 만약에 그런 작품을 인테리어에서 옮긴다고 치면은 저는 자기 어머니 집에 갈 것 같아. 최은순 씨 집에다가. 굳이 장모 집에 이 그림을 보내는 이유는 어떤 심산일까요? 안 들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특정한 A를 조사를 할 때 네. 어떠한 통장 거래라든지 재산 은닉 같은 경우에 장모 집에다가 숨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국회 있을 때. 아 국회에 있을 때 거기 안 턴다고 거기는. 장모 집은 안 떤다. 장인 장모 집은 안 대상에서도. 턴데 네. 그 장모 계좌랑도 이것도 안 터니까 네. 뭐 할 때는 이제 장모 거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야, 그거는 제대로 이제 배웠네. 그거는 이제 다 이제 알려졌으니까 네. 이제 장모 거까지 다 터는 것 같은데 두 가지 가정이죠. 그렇게 안 들킬 것 같아가지고 했든지 아니면은 안 들킬 것 같은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들키도록 노력을 해서 여기를 턱에 이거 만든 너무, 거. 너무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왜 보좌진들 그 문고리 사인방들이 막 네. 드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혼나는 거지. 야, 왜 아직도 왜 압수수색 안 들어와? 좀 더 노골적으로 아 흘려라. 티나게 좀 드나들고 어. 뭐 이렇게 좀 이렇게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리도리도 해? 네. 아니 이렇게 주변 기자들 좀 둘러보면서 기자들 좀 몰고 다니고. 아 이거 누가 이렇게 엿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들켜야지 막 하면서 혼나가지고 짝퉁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다 숨겨놓고 문제 없어요. 소장님 근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오빠의 사돈댁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면은 이거 내부에서 좀 흘린 거 아닌가? 일부러 제보가 좀 들어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길래 이렇게 딱 포착을 해가지고 갔다라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제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들켜야 되는데 이게 안 들키니까. 수사관들이 연락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어떤 잠복근무도 안 해. 아. 그러니까 내부 제보자처럼 저기 여기 가면 저 익명 제보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근데 저는 본질적인 의심이 이걸 왜 다 김건희가 받았다는 가정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누가 가정? 김건희 오빠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라는 게 bingo. 연역적으로 많이 들어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목걸이는 생각하지도 마. 코끼리는 그러니까, 생각해. 네. 지금 우리가 모두가 목걸이가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프레임에 이거 빠져 맞아. 있는 그림도 빠져 있고 지금. 그렇죠. 네. 그림도 빠져 있고 어. 결국은 뭐냐면 어떤 불법적인 청탁을 위해서 누가 이것을 줬는가라는 것이 그렇지. 본질이거든요. 네. 그걸 찾아보려면은 실제로 통일교가 캄보디아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부터 접근해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목걸이에 지금 현혹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도 목걸이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해야 돼요. 네. 나토 갔을 때는 진짜를 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그 이후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모조품을 구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후적으로. 들고요. 예, 이 네. 모조품 관련해서도 치밀하네. 한국 국내에서 이 모조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답니다. 네. 그래요? 그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음. 만약에 외국에서 구매했다면은 그 당시에 누가 어떤 카드로 어디에서 구매했는가 이거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광저우에서 현금으로 주고 살 수도 있었지. 아, 광주에서 카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광저우에서 중국에서 그 네. 짝퉁의 시장에 성지가 그 성지가 거기예요? 거기 제조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광저우시에서 또 장성철 소장 고발하는 거 아니야? 아니 거기 많이 모여 있어요. 솔직히 광저우 가서 짝퉁 사본 적 있죠? 저는 베이징에서 샀어요. 지모루라고. 베이징 북경에서. 지금 제모르는 베이징이 아니라 칭다오예요. 칭따오구나. 네. 지모. 아니 너무 짝퉁 전문가 같은 데 보니까 우리 질문을 원장님은 안 좀 해? 모르는 데가 없는데 보니까 캄보디아 어디 가셨죠 또? 아니 광저우가 그 짝퉁의 성지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는 있는데. 예. 되게 높은 분을 모시고 갔다 왔어. 어. 외국에 중국에. 그러니까 베이징에도 짝퉁 시장이 있어요. 있죠. 거기도.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사왔어요. 그 높은 분도 저보고 좀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캐리어는 2개야. 의원들도 많이 갔거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모시고 갔으니까 관세는 무사통과 그럴 줄 알았지. 걸렸어? 걸렸어. 그래요? 아, 미치겠다. 부끄럽다 짝퉁 사오다. 나보고 오래. 어.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건 다 위조품 같다고. 어. 이건 다 우리가 압수해가지고 불태운대. 그래서 제가 팀장님 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해서 아니 좀 불러달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어디에 있고 누구 모시고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어. 팀장이 막 머리를 막 꽁꽁 싸매더니 그래서 제가 이걸 만약에 우리가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냥 갖고 나오면 문제 생길 그렇지. 것 같다. 네. 네, 포기하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눈물을 먹고 포기한 적이 그런 이야기네.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구매자는 걸리죠. 처벌이 안 되는데 되죠. 판매자가 처벌이 된다고. 그러니까 처벌은 아니신데. 중국이면 처벌이 예. 어렵네. 근데 아니 모조품을- 중국이 아니라 한국 인천에 들어오다가 걸렸다. 그러니까 판매자는 중국에서 샀을 거야. 맞아요. 저는 근데 한번 뭐 만년필을 유명한 걸 샀어요. 네. 그때 비행기 안에서 요즘은 저기 다시 출입국 카드 쓰잖아. 출입 카드 쓰는 순간에 바로 펜이 부러져. 아유 아재들 아니, 좋은 것 근데 좀 사시죠. 이게 생각보다도 김건희가 왜 이렇게 짝퉁 전략을 펼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질 텐데 그 연역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네. 이런 짝퉁에 대한 호소들이 사실은 의심을 피하거나 무죄를 받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더라고요. 보면 어떤 거 있었냐면은 그 과거 정부 때 일인데 국회에 나온 그 장관급 인사가 시계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시계가 뭐였냐면은 스위스의 명품 브랜드 바쉐론 콘스탄틴. 요게 이제 돌렸는데 여기 버클이 이제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네. 그걸 하이클, 보고 하이클. 눈이 밝은 기자가 일간지 기자가 전화를 건 거예요. 장관이 보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이 시계가 없던데 이게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시계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그분이 바로 어떻게 변소를 했냐면은 2007년에 캄보디아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모조품 시장에서 30달러 주고 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시계가 잘 맞아가지고 시계줄도 2, 3만 원 주고 정기적으로 갈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쓸 수 있었다는 변소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갔거든요. 당시에 보도를 보고도. 네. 제일 쉽죠. 네. 짝퉁이라고 하는 게. 아니 그런 일도 있었고 최근에도 찾아봤더니 그 법원에 있는 한 부장판사가 오랫동안 교류했던 사람한테 그 골프채를 선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골프채 저 잘 모르지만 혼마라는 골프채 유명합니다. 일본. 일본 네. 골프채. 그게 이제 5스타 별이 5개예요. 이거 엄청나게 있잖아요. 비싼 거죠. 혼마 골프채가. 그거는 금장돼 있어가지고 경기에서는 네. 못 쓰잖아요. 써요. 경기에서 쓸 수 있어요. 아마추어들이 뭐 쓰면 되지 뭐. 아마추어.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본인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청탁과 함께 받은 혐의가 의율이 돼가지고 재판에 갔는데 대법원에 무죄를 받았거든요. 짝퉁이.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받은 골프채가 혼마가 압수수색 HONMA여야 되는데 HUMMA였대. 혼마였대. 혼마가 아니고 혼마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가액이 상당히 낮아지고 이러저러 청탁 조건이 입증이 안 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그거는 갑으로 매길 수 없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상상력의 영역이지만 이게 보니까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짝퉁이야. 기소된 시점이 더 뒤더라고 많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이게 학력, 경력 이런 거 위조되면은 사람도 짝퉁 아니에요? 근데 구 기자님 그래. 만약 이게 진짜 정말 짝퉁이고 네. 이거를 그때 나토 순방 때 하고 갔다면 막 영부인들 뭐 배우자 눈길이 좀 섹션 갈 거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 좋아 보이는데 그게 어디 거예요? 그랬더니 방클라프 에펠 바클렌 아펠인가? 앞에 예. 이게 아니고 벤 클라크 에펠이에요. 이런 거 아니야? 다르게?
그럼 대한민국 영부인이 아, 그러니까 너무 이거 그것을 국격의 짝퉁.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 지금 이게 진품이 실제로 차고 갔고 해외 토픽 진짜 아니야.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하는 방식이라는 게 당장은 지탄받고 욕을 먹을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런 거를 아마도 검찰총장을 남편으로 둔 김건희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는 이것까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네. 목걸이는 생각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네. 목걸이가 5천만 원짜리냐 200만 원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것을 매개로 해서 어떤 청탁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누가 그것을 제공했느냐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